안녕하세요. 소아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응급 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서 당장 응급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나 심신에 큰 위해가 갈 수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응급 증상이라 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놓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신경학적인 응급 증상, 즉 의식장애가 있거나 혹은 심혈관계 응급 증상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 그리고 중독이나 대사장애, 수술이 필요한 외과적 응급 증상, 안과적 응급 증상, 소아적 응급 증상, 정신과적 응급 증상을 가진 환자를 말합니다. 이 중에 이제 소아와 관련된 증상은 소아 경련이나 38도 이상의 소아의 고열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아는 공휴일이나 야간 등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응급실의 8.5%만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소아응급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응급실에서 소아응급 환자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소아 전문 상담센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환자는 열이 나서 오는 환자입니다. 정상 체온은 약 36.5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입니다. 발열은 중심 체온을 기준으로 38도 이상을 말하며 고열은 40도 이상을 말합니다. 발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이고요. 그 외에 자가면역 질환이나 종양, 약물, 대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열 때문에 오는 환자들의 많은 경우에서 단순 열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시간 전부터 열이 발생했는데 해열제를 복용하고 1시간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은 아이를 힘들게는 하지만 무조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열제의 주된 목적은 체온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체온보다는 아이의 상태가 우선이고요. 체온계의 숫자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아이의 컨디션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응급실로 오십시오. 생후 3개월 미만의 아이가 열이 나거나 경련 등의 의식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아 탈수 증상이 있거나 컨디션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될 때, 혹은 발열 외에 혈변, 토혈, 호흡곤란 등의 심각한 증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그리고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장 흔한 경우는 장염입니다. 하지만 배가 아픈 아이 중에는 급성 충수염이라는 수술이 필요한 증상도 있고 장중첩증과 같이 시술이 필요한 증상도 있습니다. 급성 충수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오른쪽 아랫배가 매우 아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아랫배가 매우 아프면 반드시 응급실이나 인근 소아과를 방문해서 급성 충수염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중첩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주기적인 보챔, 그리고 딸기잼과 같은 대변을 보고 구토를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증상을 모두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기적인 복통이나 보챔이 있다면 반드시 장중첩증을 생각해야 하며 2세 이하에서 가장 흔한 장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응급실의 열 다음으로 가장 방문 빈도가 높은 증상은 구토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역류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장염에 의한 구토가 가장 흔히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심한 기침 후에 일어나는 구토, 그리고 머리 부상 후에 구토, 과식 등에 의한 구토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 중에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환자는 탈수 증상이 있는 환자입니다. 신생아의 경우 하루 기저귀를 2-3개 이하로 교체하거나 12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을 때, 혹은 눈과 입 주변이 마르고 보채다가 축 처질 때, 혹은 손발이 차갑고 눈 주변과 대천문이 움푹 들어간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것도 거부하고 늘어지고 의식이 저하될 때, 뇌염이나 뇌수막염, 심근염 등의 심각한 질환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해야 합니다. 머리 부상 후에 뇌출혈이나 뇌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구토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초록색 담즙성 구토가 나타나거나 심한 복통이나 고열이 동반될 때 응급실 방문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중에 호흡곤란으로 인해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증상으로 크룹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3개월에서 5세 사이에 호발하며 상기도 감염 증상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컹컹하는 개가 짖는 듯한 기침, 목쉰 소리, 숨을 들이쉴 때 나는 협착음이 있습니다. 보통은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자다가 깨서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들이쉬며 숨쉬기 곤란하여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천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천식의 급성 악화로 인하여 숨 쉴 때마다 쌕쌕 소리가 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으로도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증상으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빈맥의 경우,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분당 180회 이상, 영아의 경우에는 분당 220회 이상의 심박수 증가가 있다면 부정맥을 의심하고 반드시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경련으로 내원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경련의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열성경련입니다. 열성경련은 열성질환 초기에 열이 갑자기 오르는 첫째 날 혹은 둘째 날에 가장 많이 발병하고 호발 연령은 3개월에서 5세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뇌에 손상을 주지 않고 특별한 후유증을 남기진 않습니다. 열성경련은 오한과는 다릅니다. 오한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몸을 바들바들 떠는 것이라면 열성경련은 의식이 보통은 없어지며 온몸이 뻣뻣해지는 증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열성경련은 처음 경험한 보호자라 하더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저명합니다. 단순 열성경련은 보통 5분 이내로 짧게 끝나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의 호흡을 확보합니다. 호흡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이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모로 눕히고 침이나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옆으로 눕혀줍니다. 모든 경련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경련이 발생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를 억지로 잡거나 흔들지 마시고 입안에 손가락을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발을 따거나 민간요법 등으로 아이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경련 지속 시간이 5분을 초과하거나 경련 후에도 시간이 지나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때, 경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전신 발작이 아니라 부분 발작이 있을 때는 응급실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물 삼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디스크 배터리입니다. 20년 전에 비해 디스크 배터리에 의한 사고는 7배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6세 미만에서 발생하며
1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물의 종류도 중요한데요. 디스크 배터리에 이어서 자석, 그리고 날카로운 이물, 긴 이물 등은 주의해야겠습니다. 장난감 중에 개구리 알로 알려진 고흡성 폴리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삼키면 뱃속에서 부피가 팽창하여 장막힘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아의 이물 섭취는 매우 흔합니다. 이물 섭취가 의심되나 목격하지 못한 경우, 혹은 섭취 후에 증상이 없는 경우,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물 섭취 후에 구토나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복수계의 자석, 그리고 식도의 디스크 배터리는 응급 상황이므로 내시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상의 경우 의식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처지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보채거나 보호자와 대화에서 한 박자씩 늦거나 반복되는 질문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만져지는 두개골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두통, 반복되는 구토 등도 중요한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응급실에 방문하면 CT 검사 등을 통하여 두개골 골절이나 뇌내 출혈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약물을 실수로 복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축 처지거나 반응이 둔하여 활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계속 눕거나 자려고 하는 증상은 매우 중요한 증상입니다. 또한 동반 증상으로 졸림, 혼란, 이상행동, 구토 혹은 호흡곤란이나 경련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응급실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약물, 말라리아 약물,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등은 소량을 복용해도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응급실에 꼭 와야 할 아이들은 응급실을 방문하고, 꼭 오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은 인근의 지역의원을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